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아스타나, 아사달, 울란바토르, 지린, 평양, 서울, 유라시아 철도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봐 가지고 어저께 통일 한국이 된다면은 만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만주 여기 해이릉장성 이런 데가 그 과거 발해의 땅이었죠. 그 발해가 그 여기 하면서 그 경제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서역하고도 교역을 했는데 중국이 실크로드를 이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발해는 나름대로 별도의 그 개척지를 더 북으로 해서 했다는 거를 그 유라시아 여러 그 책들 속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향후 그 동서 교육을 위해 가지고 고속철도 이거가 좀 돼야 될 텐데 뭐 길림성 지린 쪽에 이쪽으로 그 쭉 평양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결론은 뭐 어디까지 가느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아사달까지 우리 고조선의 수도 이름하고 똑같죠. 아스타나 아스달 거기까지 일단 연결해 보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유럽과 연결하는 루트를 나중에 우리나라가 좀 더 그 나라가 더 좀 강성국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겠죠. 또 별도의 노선으로 러시아 이 여기 그 무슨 거죠? 갑자기 바이칼 호수 근처로까지 올라가 가지고 또 관광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또 만들 필요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노선은 그 알마티까지 가는 거로 원래 그 알마티 수도였는데 카자흐스탄이 저기 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자흐스탄이 아스타나 신도시를 만들었죠. 이런 그 카자흐스탄의 그 도시 이름이 알자가 들어가고 아스 뭐 이런 거가 들어가는 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카자흐스탄이 이 단군 주화 기념주화도 만들어줬죠. 자기네들이 우리 한국하고 무관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암시를 그 이렇게 그 친연적으로 좀 보내고 있는 중이죠. 어, 몽고하고 우리하고 좀 더 친해지면은 그 몽고가 이렇게 철길이 연결되면 몽골의 지하자원 이런 것들도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의 대륙철단 철도가 이렇게 놔져 있죠. 그걸 연결해서 그 알래스카 부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교역이 이루어진다면은 또 철길로 이렇게 그 태평양 해안선을 따라서 또 교역할 수 있는 그런 또 철도 노선이 그 북한 쪽에 그 동해안을 따라서 또 별도로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생전에는 이런 거를 구경 못 하겠지만은 미래 세대에는 아마 좀 더 그 활성화된 대륙으로의 그 삶들, 경제 연결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김문수 한동훈 2강 진출 5월 3일 최종 선출 어저께도 했지만은 결국 이재명 대 한동훈의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월 3일 오후 2시 일산 켄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누가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가 된다.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3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어, 4월 29일 한기호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5월 1일 날 하느냐? 6월 3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인데, 선거 열심히 하라고 대법에서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를 풀어줄까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홍준표, 정계은퇴 선언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 사법 리스크로 그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면은 경선을 했던 사람이 김경수가 있고 또 누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또 두고 봅시다. 5월 1일 내일이네요. 홍준표, 정계은 은퇴 선언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그냥 모래시계 검사로 그냥 끝나지. 그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 나왔었는데 30년 정치했다는데 그렇지. 뭐 은퇴해서 조용히 사시기 바랍니다. 푸틴, 독일이 우크라이나 양보에 대한 미국의 계획을 비판하면서 크루스크에서 도움을 준 북한에 감사. 공식적으로 푸틴도 북한군이 참여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북한군 때문에 크루스크 지역을 다시 탈환하는데 도움을 줬다. 근데 이 CNN 뉴스인데 그 한국군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길래 보니까 코리안 프렌즈 이런 식으로 다들 표현하고 코리안 솔저 이런 식으로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헷갈리네. 어쨌든 저기 북한군이 러시아 군 복장을 해가지고 뭐 참여했는데 특별한 특수훈련 및 자기 희생의 경의를 표한다고까지 저간 북한군들이 독종으로 그 전투를 해가지고 크루스크 탈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았다 하는 얘기도 하네요. 새로운 러시아 영상에는 북한군이 현대 소총, 수류탄 발사기, 대드론 전술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메트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4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AK-12와 같은 최신 무기로 참호를 시초하고 개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렇게 또 하고 과거에 북한군이 쓴 거는 소련 시대의 AK-74 소총인데 국산화 버전인 타이 88로 훈련하고 싸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훈련들이 최신 AK-12로 훈련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은 서방의 우려를 제기. 최전선이 초기 보고에 따르면 드론 폭발에 대처할 방법을 알지 못해서 큰 손실을 입었었는데 전투를 하면서 동료 병사를 이용해 드론을 미끼를 던지는 방법을 자세히 묘사한 그림과 같이 그들이 적응하고 있다. 각계 전투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한 사람의 북한 노출된 북한군을 추적을 하면은 은폐하고 있던 북한군이 AK-12 아주 좋은 소형 소총으로 드론을 쏴서 떨어뜨리는 그런 전투력들이 지금 해가지고 크루스크 탈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초장에 인간의 물결 공경을 감행하고 갑옷 지원 없이 진격하는 것으로 입증이 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어쨌든 북한군은 어떻게 보면은 공로협정에 의한 동맹군으로서 들어간 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정은이가 북한 군인들을 용병으로 팔아먹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억수 받았을 거예요. 용병으로 해서. 그 용병들이 직접 돈을 어느 정도는 받아가겠죠. 죽으면 가족들이 좀 혜택을 보든지. 뭐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은 북한군의 드론 전쟁 경험에 대응할 드론 전투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북한군이 그런 전투 경험을 만약에 사태 때 우리한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가상을 세워가지고 대응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게 훈련하는 모습들을 썼습니다. 새로운 그 무기로 훈련하는 모습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있는 강건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국영통신사 KCNA는 쿠르스크 해방을 위한 전투의 승리적인 종결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수준의 확고한 전투적 우정을 확인한 그런 부다, 이렇게까지 해서 김정은이가 또 가죽 잠바 배가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몰라. 훈련하는 모습. 이거 평행봉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했는데 이젠 무거워가지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꽤 잘했었는데 이걸 못하네요. 지금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어렵더라고요. 북한군이 독종이라면 남한군도 독종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조상들은 독종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켰다. 물론 화평을 택한 경우도 있지만서도 한국, 그렇죠. 수송전의 전문이죠. 우리가 근데 침략한 경우도 있다고 하죠. 맨날 그 강대국의 그 피의식 그런 거를 교육시키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면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동남아에 관심 없다. 힘의 공백지대에 육박하는 중국. 일본은 존재감 보여줄 수 있을까? 언론인 하마다 게이코시 아시아 순방 분석을 했다. FNN 프라임 온라인에서 4월 29일 오후 6시경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이시바 총리와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데 빨리 대선이 끝나야 대통령이 동남아를 가든 어쩌든 동남아에 관심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 여기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일본이라고 분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우리 잘해 봅시다라고 지금 이시바가 또 좀 나가고 있는 거죠.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위상을 높여 트럼프 관세 협상의 발판 중 하나로 삼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다. 간사이 TV 뉴스러너 방송한 그 방송 화면 캡치인데 이게 병전 경자, 요거에 하마다 게이코, 하마다 게이코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네요. 나이는 좀 든 사람인 모양인데 여성의 이 약한 세대의 사회 문제 취재를 하고 이런 그 방송 언론인 출신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00일 열기 그늘 불상사도 혼란 확대. 제가 뒤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의도된 혼란이라도 소득세 폐지 목적도 관세를 높여가지고 교토통신입니다. 4월 29일 날 장관 FRB 연방준비이사회 파웰 해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있는데 그거 이미 한번 방송을 했죠. 그게 이상하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열기에 그늘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관세 열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기 인기 하락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라고 또 주장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런 얘기고 미 주식, 미 달러, 미 국채의 트리플 약세가 양향을 준 것으로 보여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냈다. 145%에 달하는 대중 관세 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은 유연하게 할 수 있어도 중국이 제대로 안 하면 더 올려버리겠다라고 또 바로 또 그런 거였죠. 그래서
1기 때는 생존 우선이었고 2기 때는 국익 우선이라고 어저께 또 이 100일에 대한 예, 그런 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어쨌든 이게 이만큼 혼란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혼란은 있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중국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LG CNS 1분기 최대 실적속 매출원가 증가의 수문음이 제가 스르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이미 소개한 거에 1분기 실적을 제가 좀 별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영업 잠정 실적만 공시되었는데 블로터 기업 기자는 어떻게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입수했을까? 여기서 분석 기사까지 내보냈다. 공식 분기 보고서 공시 후 접근해 볼 것이다. 저는 최소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최소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아야 분석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제 수준에는 비용 분석에 앞서 우선순위로서 수주 판매 가격 인상되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 비용 분석을 뭐 했는데 판매 관리비는 줄여도 그 매출 원가가 늘은 이유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프로그램 제조업이 아니니까 거기에 투입된 노동력이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면 또 저는 호기심이 이게 또 스르프 분석을 좀 해보면은 좀 더 원인 분석이 명확하게 나오니까 한번 해보고 싶네요. 단독 하루 한 번 골 9만 보낸 중국, 한국엔 동경 124도 넘지 말아라고 하는 놈들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노석조 조선일보 4월 30일 08시 35분 중공이 서해 내일과 전략 미국도 이제 중국이라고 표현 안 하고 적대적인 경우에는 중공 그리고 중국인을 표현할 때 차이니즈라고 표현하기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혼자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공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이제 중국 해군의 한국 관할 해역 진입 횟수 2024년도에 약 330회였는데 지금 4월 다 돼가는데 약 100회 정도. 그리고 중국 아새끼들이 주장한 거는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 그러면 지들은 더 넓은 요게 중간 해역인데 여기까지 지들이 다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새끼들 같으니라고. 여기는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잠정 조치 수역인 거죠. 뭐 뭐든지 할 수 없는데 이게 이 중국의 새끼들이 그 힘이 커지니까 이따위 짓들을 하는 거죠. 지금 조선일보가 이런 뉴스를 뭐 국회에서도 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부각을 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5년간 430차례 중국, 한국 하늘도 통보 없이 진입을 했다. 양지호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오늘 또 보도한 내용입니다. 새벽 1시 26분에 방공식별구역의 군용기본에 최근에 최첨단 무인기도 투입을 했다. 최첨단 무인기도 투입을 했다. 우리나라는 안 보내냐? 카디즈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사전 통보 없이. 그럼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항의만 하면 끝나는 건가? 아마 조용히 있었나 그러면은 참. 거기다가 중러 양국은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의 사전 통보 없이 카디지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전투기, 폭격기 등 군용기를 한미 연합훈련 기간 총 8회 카디지에 투입했는데 울릉도 북쪽 우리 영공 외곽 220km까지 근접하기도 했다.
거기다가 관세 전쟁 중인데 중국 대사 놈이 한은 산업운명 공동체 중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관세 유예받은 것도 지들 힘인 줄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공식적으로 내 자꾸 욕을 좀 해야 되겠어요. 중국 개새끼들이라고 말이죠. 노속조 4월 29일 날 15시 45분입니다. 관세 전쟁 와중에 한국 기업들의 손짓, 미 관세 유예는 중국 반격 덕분 주장도. 그래서 얘 이름이 다이빙이랍니다. 그래서 서해로 다이빙해서 니들 나라로 돌아가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굴에 건방짐이 나타나요. 어? 이런 아새끼들을 주한 대사로 보내가지고 건방의 그 극치를 떨고 있습니다. 건방의 극치를. 지금 뭐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지금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중국에 투자하라고 간첩법으로 뭐 기업 비밀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 놈들이 말이죠. 오늘 4월 말인데 이 중국 대사놈이 아주 성질을 높이네요. 백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도 좀 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미국의 상징적인 도시가 바다로 가라앉자 과학자들은 심각한 경보를 보냅니다. 인간의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티모시 맥길이 TCD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그 뉴올리언즈, 그게 이제 원래 그 퇴적 그 삼각지 정도의 그 습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기후 온난화 그를 하는데, 인간이 뭐 CO2 그거 해가지고 다 수면이 다시 상승이 돼가지고 거꾸로 또 내려가고 뭐 그런 등등으로 쭉 그 풀어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양광 같은 걸 좀 쓰고 뭐 전기로도 좀그 뭐 에너지를 쓰고 석유, 여기 결말에 가서는 이게 또 환경보호론자 주장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그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원래 그 인간이 그 CO2를 만든, CO2는 필요한 CO2가 있기 때문에 블랙 카본이 있고 그린 카본이 있고 블루 카본이 있는데, 블랙 카본만 문제가 좀 되는 건데, 어쨌든 그 기후변화는 그 수만 년에 걸치는 지구의 그 자전식에 의해 가지고 그 변하는 거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한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광 쓴다고 바다가 수면이 안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전기를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